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에도 염증이 생기나요? 치수염이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치아에도 염증이 생기나요? 치수염이란 이란 주제로 함께하는데요. 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치수염이 엄청난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계의 3대 통증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순간적으로 네. 급성인 경우에 특히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대 통증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부분이 이 네. 치통이라고 하죠.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시간 우선 치수염이 무엇인지 좀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치아에도 염증이 생기나요? 이 부분의 질문과 치수염과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라고 하는 구조물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치아에도 염증이 생기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깁니다라고 넓은 의미의 치아라는 개념에 또 좁은 의미의 치아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치아에는 염증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거는 이제 치아의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 뭐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요. 치아에도 염증이 생기나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는 치아의 구조물의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치면 치아에도 염증이 생기나요의 답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치수염이라 그러면 이제 치수라는 게 뭔지 이게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말이 네. 어렵습니다. 맞아요. 치아의 속에 들어 있는 조직. 치아 내부에는요, 우리가 신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가 이제 찬 거 먹었을 때 좀 시린 그런 것도 느끼고, 네. 이제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온도의 감각, 이런 부분을 느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은 치아 외부, 특히 뿌리 부분의 끝, 요 부분에서 혈관, 신경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조직, 연조직이죠. 그런 부분들이 치아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세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을 감지하고 그 감지된 자극이 어떤 시리다는 감각이나 아프다는 감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그 조직을 통틀어서 치수 조직이라고 하고요. 치수염은 염이란 말은 염증에 해당하는 한문인데 네. 이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치수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신경치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신경치료 받는 거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네. 뭔가 신경을 다룬다는 그런 치료는 굉장히 큰 통증을 유발할 것만 같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몸의 증상이죠. 몸의 현상이라고 보나요? 그 염증 상태를 치수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신경치료하면 엄청나게 이제 큰일 났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치수염이 결국에는 신경치료로 이루어져야 되는다는 뜻인 거죠. 네네. 원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치수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가 어떤 외부에서 염증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자극이 들어오고 그 자극이 이제 염증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요. 염증은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우든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어느 부위에든지 우리 몸에서도요 네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심내막염 그러면은 심장 내부에 이제 염증이 혈관 어딘가에서 염증 세포가 들어와서 그 조직에 염증이 있는 부분 네. 또 치수염 그러면 치수라고 하는 조직에 혈관을 타고 이제 이 염증 세포는 사실 우리 몸에 있어서 군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혈관 내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다고 대부분 다 이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기준 그러니까 매개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혈관 혈액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백혈구라고 하는 이제 세포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에서 염증이 유발이 되는 그런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그곳으로 염증 세포들을 보내는 거죠. 이 염증 세포는 이제 실제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보면 진지를 구축하는 전쟁터에서 진지를 구축하는 그 원인에 대항해서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전체 전장지를 다 통틀어서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어떤 방어 기전 이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원인이 이제 거기에서 염증 세포로 인해서 이제 제거가 되고 클리어가 되면 다시 건강한 조직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 몸입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염증의 그 원인이 해당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면 이게 점점 진지가 이제 밀리는 거죠. 후퇴해야만 되는 네. 거고 전장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염증을 원인이 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치수염에서는 불가항적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로 염증이 진행된다면 네. 받아야 되는 치료가 신경치료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우리 치과 선생님들께서 신경치료를 하라고 하면 정말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려워서 아니면 그렇죠.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뭐 바빠서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느려지게도 되긴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치수염을 혹시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더 귀 기울여서 들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용기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앞서 이제 치수염의 통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치수염과 또 급성 치수염이 있다고 네, 네.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그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네. 이게 보통 만성 치수염하고 급성 치수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성과 급성의 차이인데요. 네. 급성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도 보듯이 어떤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또 급격하게 염증이 막 진행이 되는 대개는 고름도 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서 대항할 수가 없는 상태로 네. 그러니까 대부분 급성은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좀 저하됐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침범에 들어오는 대개 염증의 원인은 박테리아입니다. 이런 미생물이거든요.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감염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거기서 반응하는 염증이 우리 몸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급성이라고 하고요. 만성, 사실은 저는 만성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급성은 네네. 아프니까 빨리 치료를 받으러 오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만성 치수염이 되면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보통 이가 아프면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급성인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면 통증이 좀 많이 줄고 견딜만 하다. 이런 마음을 들고 이 정도면은 그냥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통증의
사실은 그런 원인이 되는 부분들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아주 천천히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염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멈춘 게 아니고 네. 진행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괜찮다라고 하고 그냥 방치해 두시다 보면 이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염증이 퍼지게 되는데 이거를 만성 치수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느낌에 있어서도 뭐 괜찮고 아 조금 불편한가 이러다가 아 이제 괜찮네 이렇게 대개는 자각 증상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만성 치수염인데 이 급성 치수염이 통증을 3대 통증이 될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통증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급격해서만이 아니고 치아라고 하는 조직 내에 완전히 갇힌 방에 그러니까 그 신경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개 보면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 세포를 막 보내기 위해서 조직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 안으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압력이죠. 조직의 압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이 압력이 신경세포를 크게 자극을 해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네네. 3대 통증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이통입니다. 귀가 아픈 거. 네네. 중이염 이런 걸 통해서 귀가 아프실 때도 아픈 이유가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서 통증이 될 만한 그런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 압력을 배출시킬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세 번째 통증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은 경험 못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아기 낳는 통증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네. 지금 기억나는 이통과 치통 이 두 가지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 압력이 배출되지 못해서 아주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이렇게 급성으로 나타날 때는 이가 들 솟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가 들 올라오고요. 네. 이가 먼저 닿게 돼서 이를 다물지 못할 정도로 그 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압력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냥 치아가 밀려서 나오는 거죠. 그 압력으로. 네. 아주 미세합니다. 뭐 눈에 확 띄는 정도는 아니고 네. 저희가 보면 이가 밀려 나왔구나. 또 이가 조금 흔들리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통증의 양상을 보고 이제 급성인지 만성인지 하는데요. 치료는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는 오히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이 압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네. 어딘가에서 압력을 빼주면은 통증은 막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제가 우리 원장님 말씀을 너무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는지 자꾸 제 이가 아픈 것 같고 이렇게 압력으로 인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 네. 그래서 잠깐 저도 너무 깊이 이렇게 빠져들었었는데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치수염이라는 것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우선은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염증의 원리, 염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좀 더 쉽게 저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충치입니다. 네. 이 치수염은 치주염하고 조금 달리요. 치주염은 사실은 순수한 염증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치수염은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감염과 염증의 차이는 뭐냐면 물론 감염은 염증을 동반합니다. 근데 그냥 순수한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감염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하면 감염이라는 거는 미생물,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조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증식을 하는 거죠. 증식을 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하는 거를 감염이라고 하고요. 그냥 염증이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외부에서 그냥 독소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을 분비를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이 화학적인 물질들을 이제
그 차단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염증 세포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를 그냥 순수하게 치주염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물론 거기에 관여되는 세부적인 어떤 염증 세포의 종류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냥 백혈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치수염은 감염이기 때문에 뭔가 박테리아가 그 조직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네. 그거에 가장 흔한 게 충치균. 충치가 이제 계속 우리 치아 조직에 무기질 이런 미네랄을 계속 빼면서 점점 안에 있는 치수가 위치한 곳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완전히 100% 접촉을 하지 않아도 그 치아 자체에는 굉장히 무수한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온 치수가 있는 그런 조직 방 안으로 들어와서 증식을 시작하면 네. 이제 염증이 시작되는 거죠. 만성은 천천히 시작되는 거고요. 급성은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시작되는 거를 얘기를 네. 하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충치라고 보시면 되고, 감각적으로는 충치가 이 안에 있는 치수 쪽에 이제 그 접근하기 전 단계까지는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찬 걸 먹었는데 약간 시리나 뭐 이런 느낌을 잠깐 왔다면 이제 이 충치가 신경 쪽에 도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뭐 찬 거 이렇게 뿌리가 그렇죠. 노출된다든지 찬 거 드시면 이가 좀 시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상적이더라도 한 번씩 치과에서 좀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급성 치수염 같은 경우는 통증이 극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빨리 치과로 달려가지만 사실 통증이란 게 있다가 없다가 뭐 그것이 이제 충치가 될 수도 있고 치수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아주 얕은 충치라 그러면 빨리 치료 받으시면은 그거를 예방할 수 있지만 깊은 충치 같은 경우에는 참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신경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치아 조직이 조금은 좀 약해집니다. 네. 그 이유는 건강한 치수 조직이 있을 때의 치아는 그 아주 미세한 치아 그 치아 자체 안에 보면 아주 가는 미세한 관들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가 조직액으로 이렇게 쫙 차 있습니다. 우리가 물 스펀지 같은 거에 물이 좀 묻혀 있으면 충격을 받았을 때 약간 그냥 철퍽하고 이렇게 어떤 충격이 흡수가 그 액체 속으로 이제 좀 분산이 되는데요. 이게 바짝 마른 경우에는 그냥 바닥까지 충격이 전달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처럼 신경치료를 받으면 이에서 그 충격 흡수 장치인 조직액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충격에 견디는 힘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능하면 그 신경치료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너무 깊은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신경 조직은 별로 보이지 않고 근데 충치는 굉장히 깊고 네. 물론 거기에다가 어떤 약을 집어넣고 이렇게 때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런 이제 자각 증상이 없어지고 모든 게 괜찮으면 그렇게 필링을 해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딱 필링을 했는데 충치가 있어서 제거를 하고 필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웨이크업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잠복기처럼 이렇게 있다가 휴지기처럼 있다가 충치를 제거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통하지 않더라도 아주 그 작은 관들을 통해 가지고 있던 곳으로 충치균이 갑자기 막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치수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네. 그쪽에 아무리 약을 바르고 이제 보통 이제 필링이라고 레진이라고 하는 컴파짓 레진이라고 하는 필링은 화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치수 쪽으로는 좀 독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그 밑에다가 치수를 보호하는 그런 약을 넣고 그다음에 떼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링을 하고 난 다음에 좀 가역적이지 않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애초부터 신경치료를 했었어야 되는 치아였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경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뜻은 결국 이제 충치 치료를 성공적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어떤 불편감을 느끼신다는 거죠, 환자분께서.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치아를 신경치료를 피하려고 예방하려고 한 노력을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이미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상에 의거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신경치료를 했어야 되는 것만큼 많이 썩어서 이제 해야 되겠구나.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왜 충치치료 하기 전에는 안 아팠는데 하고 나서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 이야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냥 만성으로 그렇군요. 있다가 이제 있었던 단계인데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그쪽 부분으로 자극이 일어나면서 네. 안쪽에서 잠자고 있던 그런 염증 부분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 경우는 사실은 어차피 치료를 받을 때 했었어야 되는 상태였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렸었으면 그냥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보통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기까지 충치가 많이 이미 시작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충치근은 없어요. 아무런 그냥 봐도 괜찮은데 네. 치아가 갑자기 아프고 치수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진짜 찾기 어려운데요. 네. 증상에 의거해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입니다. 금이 가는 부분들은 엑스레이에도 잘 안 나타나고요. 육안으로도 잘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는 굉장히 충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데 증상은 신경이 죽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씹을 수 없고 그다음에 어떤 찬 거, 뜨거운 거 이런 거 전부 다 반응을 나타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상이 어떤 양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요. 대부분은 이제 신경 치료를 하다 보면 금이 그 밑으로 진행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요 금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을 타고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양상은 똑같습니다. 이제 박테리아가 감염을 시키는 거고 하나는 충치를 통해서 감염시킨 거고 다른 하나는 이에 금이 나서 금 틈을 이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박테리아는 5마이크론이니까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드러나고요. 그래서 금 자체도 그거보단 조금 크다 그래도 굉장히 미세하다 그러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을 드셨을 때 약간 씹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금이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 방법은 일단 크라운을 해주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크라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안에서 이미 이제 치수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정말 또 오늘 우리 원장님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됐는데요. 치수염을 예방하는 방법, 결국에는 충치와 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박테리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인 우리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양치 잘 하셔서 또 특히 이하고 이 사이에서 충치가 생기면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치간, 칫솔 이 사이를 닦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음식이 약간 질기고 또 삶은 그런 나물 것들이 많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많이 저작 패턴이 좀 그러니까 그라인딩 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에 금도 자주 가니까 그런 경우가 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단 받으시고 미리 예방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치수염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신경치료하고 하면 치아가 약해지는 부분들도 좀 예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이를 가는 행위도 금이 갈 수 있죠. 그럼요. 그게 오히려 저작보다 더 심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형진 원장님 모시고 치아에도 염증이 생기나요? 치수염이란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과 치료는 염증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치수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치주염이라고 하죠. 플렉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염증의 원인이 되는 구강위생 제가 네. 늘 강조하는 댁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에 철저히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